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날씨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45도, 섭씨 영상 7도입니다. 곳곳에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3도, 섭씨 영상 12도, 밤 최저 기온 42도, 섭씨 영상 6도입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4월 8일 금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25년 동안 한인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뉴욕 한인봉사센터 코로나 경로회관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퀸스보로청 지원금이 이번 회계연도에 30% 삭감된 데 이어 다음 회계연도에는 아예 끊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퀸스보로청 댄 앤드류 대변인은 7일 지난 1월 헬렌 마샬 보로장의 지역 노인센터 지원금 책정 당시 코로나 경로회관에는 11만 2천 달러가 배정됐으나 시 정부의 예산 삭감안에 따라 전액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7일 중절도와 신분 도용 등 혐의로 체포된 남국희 부이사장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남씨 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일해온 김정호 의전 부회장과 이 회사 직원인 이승우 이사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인회는 직무를 정지시킨 2명에 대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 31대 한인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제명 조치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한인 의사가 돈을 받고 마약 성분이 담긴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7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주검찰 메디케이드 보험 사기 수사반과 저지시티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이날 오전 중부 뉴저지 마타완에서 자동차로 이동 중이던 송기인 씨를 2급 위험 성분 유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러다우 검찰총장은 전무이들이 직접 마약 성분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거래 유통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질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온 캐시 블랙 뉴욕시 교육감이 7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지난 1월 조엘 클라인 전 교육감에 이어 교육국 수석이 된 지 3개월 만입니다. 마이클 블러모 뉴욕시장은 오늘 아침 블랙 교육감과 만나 사임을 결정했다며 그동안 나와 블랙 교육감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 교육감 후임에는 데니스 웨일컷 부시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는 유치원 교사와 교육위원을 지냈으며 요크 칼리지 부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초대형 쇼핑센터를 한인 사업가가 사들이게 됐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영인 터보그룹 명예회장은 최근 뉴저지 포트리 46번 도로에 인접한 플라자 웨스트 쇼핑센터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크로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수 가격은 2,700에서 2,900만 달러 선으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클로징 절차를 마치고 매입을 완료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평가됐습니다. 서울은 13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자산관리사인 시티 프라이드 뱅크와 나이트 프랑크사는 7일 공동으로 발행한 2011년 부의 보고서를 통해 세계 40개국 주요 도시의 경쟁력을 비교 조사한 결과 뉴욕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한 해 시민권을 신규 취득한 한인 수가 11,1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7일 공개한 2010 회계연도 미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 11,170명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미 시민권자 취득자 61만 9,913명 중 약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신 국적별로 12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 지역에서 운전 중 셀폰 사용 행위에 집중 단속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펼쳐집니다. 일반 국도와 고속도로 등에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주행 중 핸즈프리 없이 셀폰으로 통화하거나 셀폰으로 문자 메시지 또는 인터넷, 게임 등을 하는 운전자입니다. 운행 중 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점 2점과 함께 범칙금 100달러가 부과됩니다. 또 문자 메시지를 하다 적발되면 벌점 없이 최대 150달러의 범칙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4월 8일 금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의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 한인 유권자센터와 포트리 한인회가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인 6일 버겐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150여 명의 신규 유권자 등록 서류와 우편투표 신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유권자센터와 데포트리 한인회가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인 6일 버겐카운티 청사를 방문해 엘리자베스 랜달 클럭에게 뉴저지 한인 유권자 등록 서류와 우편투표 신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예, 오늘이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트리 한인회와 저희 유권자센터가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와 마켓에서 벌인 캠페인을 한 결과 150명의 한인 유권자를 새롭게 등록을 했고 32명의 한인 우편투표 신청서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러 왔습니다. 동반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꼭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2시부터 9시 사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꼭 저녁 9시 전까지는 투표를 해주시고요. 투표는 저의 힘이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저희들이 한 투표 한 투표가 중요하니까 4월 27일 날 꼭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포트리 한인회와 유권자센터가 포트리 도서관과 한인마트 등 한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받은 신규 유권자 등록 서류는 150장, 선거 당일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을 위한 우편투표 신청서는 총 32장입니다.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들의 노력에 엘리자베스 랜달 클럭은 신규 유권자들과 유권자 등록에 도움을 준 유권자센터와 포트리 한인회에 연신 감사를 전했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Korean Voter Association for bringing all of these new voter registration forms to my office. Congratulations, we have 150 new voters, and after these new voters have registered, I want to remind everyone you can fill out an application to get your ballot in the mail. If you don't want to vote in person, you can vote by mail. And the next election is April 27th, 2011, school board election. 현재 카운티 내 전체 유권자는 약 55만 명으로 한인 유권자의 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됩니다. 4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의 한인 투표율 증가를 위해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한인들은 우편 투표를 적극 이용해 주류 사회 내 한인들의 입지를 표명해야 할 때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내달 14일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주관하는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 문화 공연을 개최합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열리는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 문화 공연에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6일 상록회가 내서 다음 달 14일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주관하는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개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각 단체와 후원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좀 많은 후원으로 도와주시고 이번에 그 행사의 핵심 효도 행사와 시상식을 하고 전통문화를 발표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뉴저지 상록회는 오늘 16일까지 효행상 시상식을 위한 추천서를 받습니다. 추천 부분은 효행상, 장한 어머니 아버지상, 장수상과 사회봉사상, 한민족상 등이 있고 추천은 국적,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상록회로 추천하면 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10 정도의 기부금을 받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노인들한테 각 노인 단체들한테 우리가 10불짜리로 명절에서 티켓을 보낸 것은 그것이 입장료나 밥값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 다른 후원인들과 같이 이 모임을 후원하는 입장에서 후원금을 내시는 입장으로서 그걸 참여해 주셨다 하고 올해 열리는 뉴저지 상록회의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공연 행사는 여느 해와 다르게 국악과 전통무용, 민요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 공연이 준비되며 점심 식사 제공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경품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전통문화 공연도 여러 장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주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품
경품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하루를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즐겁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경로사상과 효의 정신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이번 뉴저지 효행상 시상식은 오는 5월 1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서재필 기념관 건립 뉴욕위원회가 오는 25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기금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재필 기념 교육관 건립을 위해 지난 2월 24일 출범한 뉴욕 추진위원회가 오늘 25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기금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앞두고 6일 MKTV와 KNN 방송을 방문해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총 3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서재필 기념관 건립 추진 사업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이미 15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고 최근 한국의 대기업 유한양행이 30만 달러를 쾌척하는 등 서재필 박사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전 한인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관 건립 뉴욕위원회의 김영덕 공동회장은 서항석 상임위원장 및 김만길 상임부회장과 함께 오는 4월 25일 열리는 기금모금 후원의 밤 행사에 대해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추진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 기금모금에 동참하고자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인으로 처음 미국 시민권을 받은 서재필 박사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1919년 독립운동을 위해 한인들을 필라델피아에 모으고 미국 정치인들을 초대해 일본의 한일합방 조치가 불법이라며 일본의 횡포를 규탄하고 한국의 독립을 촉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1.5세, 2세들한테는 그게 안 흘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이렇게 서박사, 우리들이 마땅히 우리 자자손손에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금모금 후원의 밤 사무총장을 맡은 김만길 상임부회장은 다가오는 4월 25일 월요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기금모금 후원의 밤 행사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4월 25일 저녁 7시 플러싱에 있는 대동연회장에서 교육관 건립을 위한 후원 모금 행사를 갖습니다. 여기에 모든 동포들이 십시일반 참여를 하셔가지고 많은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관 건립 뉴욕위원회는 이번 기금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총 30만 달러의 기금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6일 스시 야수다 르버나딘 등 일본에서 생선 재료를 직수입하는 맨하탄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방사선 검사기를 구입해 직접 재료를 점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 사태 이후 잡힌 생선 중 조금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한인업계에서는 일본산 생선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업계 관계자들은 수입되는 종류와 양이 극히 한정돼 있고 반입 과정에서 검사가 강화돼 소비자들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해진의 오영희 사장도 원래 한국 횟집에 일본산 생선은 거의 없는 데다 최근엔 정부에서 냉동식품까지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60년대에서 8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유산을 한자리에 모은 코리아 디자인 헤리티전을 미국 뉴욕에 있는 코리아 소사이티 갤러리에서 7일 개막해 6월 3일까지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 선보이는 작품으로는 60년대 이후 한국인의 일상 속 디자인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45점이 선정됐습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제품으로는 금성사의 1호 국산 라디오를 비롯한 전자제품과 고무신, 새마을 운동 깃발 등은 물론 경부고속도로와 계량주택 사진도 전시됩니다. 80년대 대표 전시 품목에는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와 삼성 마이마이 카세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8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